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리하는 약사 한영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스스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행복한 약사는 없는 것 같다. 참 바보 같죠? 그러면서도 저는 거기에 도취돼서 삽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희 집 그 조상분들 중에서 나라를 구하신 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가끔 생각할 정도로 너무 행복에 젖어 있습니다. 이제 약사가 약을 안 만지고 음식을 이야기하면서 행복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히포크라테스, 우리 허준 선생님 또 그다음에 화타 모든 그 역사적인 그 명의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 근데 이제 제가 음식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들의 애제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은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 게임한 거 기억하시죠? 예, 그거를 쳐다보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의 시절은 로봇의 시대다. 앞으로의 시절은 정보화 시대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셨다 그런다면은 예측이 또 잘못되신 거예요. 이제는 그 얼마 전에도 이제 그런 뉴스를 접했는데 그 로봇 의사가 수술을 성공하다. 또 로봇 의사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많은 일들을 전부 다 알파고 수많은 알파고들이 지금 나와서 뭐 청소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일을 해줄 건데 그러다 나면 정말 우리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제 이런 이야기 이런 두려움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예측도 해야지 되고 하는데 이제 재밌는 조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사라질 직업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더니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자는 다 사라집니다. 그 중에 가장 스타트로 사라질 직업 중에 하나가 우리 약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약사들이 하고 있는 우리 약사님들이 하고 계시는 처방전을 확인하고 조제를 하는 것은 전부 다 알파고 입장에서 보면 매우 쉬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로봇 의사가 등장을 했고 암세포를 먹는 로봇. 그러니까 의사 손 떨리는 손으로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로봇이 안전합니다. 이러면서 저희 사자들만 이런 기능적인 문제만 사라지는 줄 알았더니 직업군들 중에서 판사분들이 굉장히 직업의식의 위기감을 느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수많은 정보를 컴퓨터에다가 집어넣고 판례라든가 이걸 집어넣고 거기서 판단 자료를 얻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고 놓치지 않고 여러 가지 정보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10년 뒤에 1차 재판은 어디서 받아요? 알파고 앞에서 알파고 판사 알파고 앞에서 재판을 받을지 모르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이제 지금 앞으로의 시절은 사람 냄새 나면서 서로 아파하는 것을 같이 공감하고 그 다음에 서로 대화를 나누고 부둥켜 안고 요즘 이야기하는 노래 있죠. 왜 이렇게 나는 다른 거 큰 거 바라지 않고 부둥켜 앉아주면서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가 나는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노래도 있죠. 이렇듯이 앞으로의 시절은 그런 시절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소한 단어 푸드닥터라는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냈는데 사실 그다지 어려운 단어의 조합은 아닙니다. 우리 주부님들이 매일같이 식탁에서 만들고 있는 바로 그 음식이 약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에 그리고 그렇게 하는 분들의 직업의 이름을 푸드 닥터다 이렇게 이제 붙인다고 그런다면 너무나 재밌는 게 또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 있는데 향후 10년 뒤에 가장 인기 있을 직업 중에 하나에 푸드 닥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드 닥터라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TV 채널만 틀어도 음식 이야기가 나오고 뭐가 좋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약이 아닌 다른 어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 갖고서도
또는 주변에 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를 갖고서도 건강을 어떤 치료를 하고 질병을 회복시키고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데, 논리적으로 우리 몸에 어떠한 병들이 찾아왔으니까 음식을 섭취할 때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식으로 조금만 다듬으면 우리 주방이 바로 조제실이 되고, 주방이 바로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주부님들이 바로 닥터가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소화기관으로부터 사색. 소화기관이 사색을 한다, 그렇죠? 소화기관으로부터 사색 이래 했습니다. 소화기관, 특히 여기 우리 위장이라고 부르는 그 위를 혹시 영어로 뭐라 그랬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너무 어렵나요? 스토막이라고 하죠. 스토막이라고 하는데, 그 스토막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의 원래의 뜻은 위장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가진 오욕을 참아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장은 입에서 집어넣어주는 무엇이라도 다 소화를 시켜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면서도 불평을 함부로 해서는 입에서 안 놓죠. 그러니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렇죠? 안 넣어주면 굶어야 되니까 아무 군소리를 못하고 그 오욕을 참아내는 장소가 바로 위장입니다. 그런데 이 위장이 어느 날 불편해, 정말 참다 이건 해도 너무한다, 이래 가지고 여기에서 신트림이 나오고 속이 쓰리고 뭔가 여기에 더부룩하고 이런 불편한 기색을 냈다면 이거는 상당히 화가 나도 많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위장은 정말 입에서 잘해주지 않으면 얘는 너무 선택적이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위장이다. 우리나라 말로는 위장을 뭐라고 하죠? 네. 네, 우리나라 말로는 밥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생각이 동서양이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이 위장은 정말 밥통처럼 살아야지 돼. 우리가 얘기하는 밥통, 바보, 참아야지 되고, 이런 거 오욕, 굴욕을 참아야 되고, 이제 이런 개념들이 이제 위장입니다. 그래서 위장에 이제 병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정말로 입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참조로 그 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제 뭐 정식 의학적인 얘기는 아니더라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조금만 살펴보면 조금 더 이제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위장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이냐면, 음식을 먹게 되면 위에 음식물이 들어오면 위에서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죽처럼 만들죠. 끊임없이 죽처럼 만드는 일을 하는 이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위장에 들어오는 식도와 위장이 연결되는 요 부분에 문이 달려 있어요. 문이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위장 아래에서 내려가는 이 소장 12지장과 연결되는 그 자리에 또 문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문, 아래 문이 이렇게 달려져 있는데, 이 문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만 열려야 되는 문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들어와서 위로 들어오면 싹 열렸다가 도로 닫히고, 그리고 일단 위 안에 들어온 것은 다시 나오지 말고 또 여기서 부셔져서 또 아래로 내려가고, 이제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여기에 문이 달렸단 말입니다. 그게 문이라고 하니까는 이렇게 열고 닫는 문은 아니고 이렇게 관략근 이렇게 꽉 조아주는 이런 이제 문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이 이제 달려져 있는데, 그 문을 통해서 음식물이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이 들어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위장 안에서는 엄청난 소화액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엄청난 소화액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때 쏟아져 나오는 소화액이 어떤 거냐면, 우리 그 염산, 이 약국에 오면은 이제 화장실 청소하고 뭐 한다 하면서 염산 사가지고 가시죠. 그 염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뱃속에서 나오는 염산은 그것보다 더 강해. 그래서 이 살에 묻으면 다 탑니다. 그런 염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위장이 손상을 안 입는 것은 안에 특별한 갑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갑옷을 입고 있는 건 그 안에만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만 있고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만약에 바깥쪽으로 나오면 식도 쪽으로 흘러나온다든가 그 12지장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거기는 갑옷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손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와 갖고 여기다 염증을 일으킨 것을 우리는 역류성 식도염 뭐 이런 이름도 붙이고 역류했다 이 말이죠. 이제 이런 거 그다음에 이 아래로 장으로 내려가면서 여기다 상처를 낸 걸 12지장염, 12지장 궤양 뭐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해서 위에서 산이 나와 갖고 이제 이렇게 이 소화를 도와주고 이래 할 때 위장에서 갑옷을 입고서 이제 잘 하고 있는데 위장병이 나는 스타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위산이 너무 나와도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위산 과다 증상에 의해서 이게 너무 많이 나와서 위에 갑옷을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를 불편하게 만들거나 또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소화가 너무 왕성하니까 과식을 해요. 그래서 압력이 올라가 갖고 위에 들어오는 여기에 문에 압력이 떨어져서 음식물이 위로 올라오면서 신물이 올라와서 옆에 자극을 해놓거나 이제 이런 거죠.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냐면은 밥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다는 분들이에요. 신물은 나올 때 나올지라도 배가 고파 하시는 분. 그런데 이제 그런 분 말고도 또 어떤 분들이 있느냐면 젊었을 때는 모래알도 소화시킨다고 했는데 지금은 밥을 요만큼 드셔도 소화를 잘 못 시켜요. 옛날보다 어떻게 된 거예요? 소화액이 적게 나오시는 거예요. 예, 적게 나오시는데 적게 나오다 나니까 위장이 일을 옛날 같으면 1시간 반, 2시간에 끝냈을 일을 지금 2시간 반이 넘어도 일을 다 못 끝내. 그래서 계속 일을 하다가 말고 요 관략근의 힘이 뚝 떨어져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유액이 싹 올라와 갖고 여기에다 또 염증을 일으켜 놓는 소위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이 위산 과다 환자 말고도 거꾸로 위산이 적었을 때도 그런 증상이 찾아온다 그 말이죠. 예, 그리고 뭐 많습니다. 일이 너무 많다나니까 위장이 일을 해도 끝이 안 나니까 너무 일을 많이 한 나머지 위가 얇아졌어. 그래서 주름살이 가고 이것을 위축성 위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뭐 그다음에 이 위가 장을 닮아가는 장상피화생 등등 위장의 여러 가지 질환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소화력이 떨어져서 이런 문제가 생겨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속만 불편하다고 그러면 무조건 되고 가서 약을 사서 드시게 되면 위산 과다 환자는 위산이 적게 나오도록 하는 약을 쓰면 도움을 받겠지만 위산 저하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약을 쓰게 되면 오히려 그렇지 않아도 소화가 안 되는데 위산을 더 줄여주는 약을 드시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편안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위장을 더 무리하게 만드니까 이렇게 해갖고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떠한 것들을 도와주면 좋으냐면 소화를 좀 빨리 도와줬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소화가 좀 더 잘 되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화가 잘 되게 하는 거 우리 어머님들 잘 아시잖아요. 소화 잘 안 될 때 고구마 먹을 때 뭐 드세요? 동치미. 예, 이게 소화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치미를 드신다든가 옛날 우리 어르신들 밥상에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새우젓 이렇게 조그만 데 놓고서 식사하시기 전에 한 2마리 정도 이렇게 집어 드시게 했던 것들이 결국은 얘네들이 들어가서 소화액을 잘 나오게 만들고 소화를 도와주는 그래서 어르신이 됐을 때 소화력이 떨어진 그것을 보완을 해주고 참 이렇게 우리 선조들께서는 지혜롭게 살으셨는데 우리는 그냥 속만 조금만 불편하면 그냥 병원에 가서 또 아니면 약국에 가서 제산제를 사드시고 이렇게 되니까 이 치료를 못하는 오히려 더 역행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그 뜻입니다. 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도와줄 때 소화를 도와주는 것은 약간의 된장 국물이라든가 동치미 국물, 새우젓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각 가정에서 매실, 유기산이 많이 들어있는 매실 이렇게 효소액 같은 거 담궈 놓으신 거 있죠? 예, 이런 것들을 조금씩 드셔준다든가 또는 식초를 물에다 씻어 그래서 이렇게 드셔주신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화를 도와주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꼭꼭 씹어서 침을 충분히 삼켜서 이 침 속에 있는 소화액을 몸 안에다가 많이 집어넣어 주게 되면 그 침이 내려가면서 식도를 전부 씻어내려서 위로 역류되어 있는 산까지도 다 씻어서 내려가니까 얼마나 좋겠느냐 그 뜻입니다. 그래서 꼭꼭 씹어 먹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역설적으로 또 하나 다른 이야기를 드리면
커피를 하루에 한 4잔, 5잔 업무상으로 막 이기 때문에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맨날 드셨더니 위장이 어떻게 됐어요? 또 불평을 하고 또 이제 난리가 났죠. 속이 쓰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내시경도 해보고 이제 해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위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그래 염증이 생겼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병원에서는 선생님들이 뭐를 처방해 주냐면 염증 치료해 주는 약을 처방을 하죠. 그래서 와서 이 염증 약을 드시면 일시적으로는 깔아앉지만 이분이 만약에 계속해서 커피를 끊지 않고 드시고 계신다면 이 치료는 무의미하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의 정식 병명은 위염이 아니고 무슨 병이에요? 커피 5잔을 끊어야 되는 병.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고정관념들을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는지를 직시를 하고 그것을 쳐다보고 본질을 보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본질적인 문제의 대부분은 우리가 먹는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떠한 생각, 어떠한 스트레스 속에서 사느냐 하고 본질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잘 풀어내지 않으면 어떤 의사도 어떠한 약사도 어떠한 약도 그 질병이라든가 불편한 증상을 호전시켜 줄 수는 없다. 이건 오로지 본인만의 노력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특히 위장은 한번 탈이 나면 먹는 것이 고쳐지지 않는 한 또 망가지고 바닷가 모래성 쌓는 거나 똑같아요. 쌓아놓으면 무너지고 그래서 이 위장병을 치료하기가 매우 어렵다. 다른 데보다도 특히 여기 먹는 음식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이 본인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오늘은 제가 이 밥통, 스토막 가진 오역을 참아내고 있는 위장을 위한 바보 식혜를 한번 만드는 방법을 각 가정에서 만드는 방법을 한번 소개를 시켜 봐 드릴 테니까 이거를 이제 보시는 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든가 이거를 보시고서 집에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평상시에 드시게 되면 아마 위장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장 활력 만능 식혜 바보 식혜. 아우 이름이 너무 너무 길죠.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인식을 시켜드리려고 그러니까 이름을 좀 길게 했는데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정말 바보를 위한 식혜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이 위는 뭐가 건강해져야 되냐면 우선 우리 미끈미끈한 점막이 건강해져야 돼요. 그렇죠? 점막이 튼튼해져야 되고 소화가 빠른 시간에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입에서 충분히 씻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소화가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제 이런 개념에서 우리 재료를 크게 어떤 것을 택했느냐면 가장 핵심 재료는 양배추입니다. 우리 가정주부님들이 양배추가 위장에 좋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양배추를 끓여서 그 국물로 이제 보통 이렇게 드셔도 위 점막이 튼튼해지고 위가 불편하신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이거는 약에서 이야기하는 제산제의 개념이 아니고 위 점막을 보호하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위산 과다 환자분이나 위산 저하 환자분이나 누구나 다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이런 방식이 되겠죠. 이제 여기에다가 이 일반적으로 위장에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고 속이 냉해서 오시는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생강을 첨가하는 방법을 썼는데 이 생강은 사람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 선택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그래서 이 양배추와 생강을 끓여서 아주 충분히 끓여서 육수, 우리 소위 국물을 우려낸 국물을 만들어서 이 국물에다가 뭐를 넣느냐 하면 소화를 도와주기 위해서 엿질금 아시죠? 예, 식혜 만드는 엿질금을 집어넣어서 식혜를 만듭니다. 예, 식혜를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뭐를 넣느냐면 이제 고들밥을 해서 넣어야 되잖아요. 예, 고들밥을 넣는데 또 점막을 편안하게 점막을 강화시켜주고 속을 따뜻하게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단호박과 바나나를 집어넣어서 특히 바나나는 우리가 먹으면 어때요? 맛있고 행복하죠. 예, 그러니까 좀 우리 저기 밥통 고생 많이 하는 위장도 조금 좀 선물을 줘야 되잖아요. 기분 좋게. 이 바나나 안에는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고요. 이거는 결국은 뭐가 되느냐면 세로토닌이라는 것을 만들고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면 기분이 좋아지고 우리가 행복해져요.
그리고 이게 저녁 때 바뀌면 멜라토닌이라는 걸로 바뀌어서 굉장히 위장 환자들한테 매우 도움이 되는 방식인데 날 걸로 그냥 먹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또 소화를 방해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들밥을 만들 때 밥에다 쪄서 그래서 식혀물에다 삭혀 가지고 이것을 전부 싹 갈아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 뭐 콩이라든가 또 아니면 뭐 이제 이 쌀겨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기능을 얼마든지 이제 업그레이드 시킬 수는 있지만 요렇게만 만들어서 집에다 놓고서 집에 계속 끓이면 조청 같은 시럽이 나오죠. 예.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속이 불편할 때라든가 소화가 조금 불편할 때 이렇게 드시면 매우 효율적인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바보를 위한 식혜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이제 마음에서 오는 병들은 어떤 것인가? 마음에서 정말 요즘에 마음의 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사례들이 많지만 제가 약국에서 만났던 아주 기억나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 오셨느냐면은 40대 후반 정도 되시는 분이 저희 약국을 찾아오셨는데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어떻게 사람한테 모습이 그늘진 모습이 들어오면 저런 모습이 나올까? 의욕이라는 건 찾아볼 수도 없고 얼굴 전체는 까만 색깔에 키는 저보다도 더 적어요. 이런 분이 약국에 들어와서 약국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약국 문 앞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무슨 사연이 있어서 저렇게 왔나? 이제 상담이 시작이 됐습니다. 상담을 하는 내내 10분 내내 죽고 싶다라는 이야기만 연발을 해요. 그래서 속으로 이 죽고 싶어 하시는 분이 여기를 왜 왔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가슴이 자꾸 뭉클해오고 이렇게 이 가슴이 뭔가 참 얼마나 아프면 이 가슴이 얼마나 아픈 이게 있으면 상처가 크면 저런 소리를밖에 할 수 없나 이러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IMF 때 경제적인 파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이제 심한 경제 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삶의 희망도 꿈도 모든 것이 사라진 채로 10년째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을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도 그런 과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 이제 후배, 친구, 선배, 이제 이 동료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믿기 좋아하고 이런 어떤 성격이 있어서 무심코 빌려준 이 돈, 그 다음에 무심코 써준 이 보증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저한테 사고를 쳐서 저한테 엄청난 저를 고통 속에 빠뜨려서 제가 고통의 시간을 너무 긴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고가 났을 때 그게 뭔지 몰랐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사고가 터졌구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며칠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가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주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친구가 사라지고 내 경제적인 능력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저를 믿고 있었던 우리 가족, 친지 속에 제 위치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 꿈이 사라졌어요. 제 꿈이 사라지고 그때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물속에 들어와도 너무 깊은 물속에 빠진 거예요. 혼자서 나올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자존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없는 방황을 하고 결국은 이 세상에 내가 필요하는 곳이 없으니까 이 세상을 내가 떠나야 되겠구나 라는 결심도 하고 또 그런 시도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시간을 약 10년을 보냈습니다. 제가 행복한 약사라고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그런 과거가 있을 것 같지 않죠. 근데 저한테 그런 정말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후유증이 지금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제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저희 선배 약사님이
저를 하루는 만나자고 해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이분이 저를 지금 이야기하는 서해 바다를 가서 지금 안면도 앞쪽입니다. 그 안면도 앞쪽인데 그 서해 바다를 가갖고 이 종이배를 접으라고 해서 종이배를 접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띄웠어요. 예, 무슨 저기 그렇게 하면 뭔가 다 좋아질 것 같은 기분으로 이렇게. 그리고서 그냥 그분이랑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보내고서 돌아오면서 제가 많은 것을 깨우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자연과 인간의 만남, 자연과 인간의 만남. 사람 속에서 살다 나니까 내가 없어지고 내가 사라진 것이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꿈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자연과 가서 만나고 났더니 내가 그렇게 조그매 보여요. 그리고 자연은 너무나 커. 그 큰 속에서 조그만 인간이 갖고 있는 살아가면서 일어났던 일들이 뭐 그렇게 대단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에 빠졌나라는 엄청난 깨우침을 갖게 됩니다. 예, 그래서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 났으면 얼마나 못 났고 돈을 가졌으면 얼마나 많이 가졌고 잃어버렸으면 뭘 잃어버렸 건데 왜 이 인간의 여기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그렇게 고뇌하고 있느냐. 별것 아니구나. 별것 아니구나. 이것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우리 선배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예. 근데 서해 바다는요, 정말 오랫동안 보시면 안 돼. 너무 별것 아니구나로 되면 안 돼. 그러면 들어가고 싶어져. 그렇죠? 예. 그러면 왜 동해 바다는 아니냐? 동해 바다는 가면은 자연을 만나긴 했는데 너무 무서워. 이게 이렇게 자연이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서는 생각을 깊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이렇게 서해 바다 같은데 스트레스가 꽉 차 계신 분들은 서해 바다 이런 데 한 번씩 쳐다보시면 너무나 도움이 됩니다. 이때 선배님이 가르쳐준 손잡아 준 것, 손잡아 주고, 또 저희 후배 약사는 이런 약사가 있었습니다. 선배님이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을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인도 모르게 저금해놨던 통장을 가서 해약을 해갖고 와갖고 저한테 얼마 안 되지만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이 몇몇 분들의 그 힘이 저를 깊은 물 속에서 올라오게 만드는 부력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 손잡아 줄 수 있다면 이것은 그거에서 빠져나옵니다. 근데 왜 그 사람 그런 정도의 용기면은 살지 왜 죽느냐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앞이 안 보이고 옆이 안 보이고 앞만 보고 이렇게 갈 때는 절대 다른 생각은 우리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을 수도 없습니다. 이 환자는, 저한테 찾아왔던 환자는 어떠한 슬픈 과거냐면 그냥 돈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꿈도 희망도 사라지고 났을 때 가족 3명이 모여서 이 세상을 버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서 자식과 딸을 먼저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서 그 죄값으로 10년 동안 형무소 생활을 하고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살을 수가 없죠. 그래서 빨리 부인과 자식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상담을 해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분을 살릴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린 건 뭐냐면 차라리 빨리 부인, 자식 곁으로 가십시오. 그냥 지금 여태까지 내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는 게 맞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대신에 딱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다. 뭐냐면 지금 그 모습으로 가서 왜 부인을 만나려고 하느냐. 우리를 보낼 때도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우리를 보내더니 당신마저 이제 그 궁상 떨고 그 힘들게 생활하다가 이제 왔느냐고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주변을 보면 당신이 가족을 버릴 때처럼 똑같은 심정으로 지금은 가족이 파산이 나려고 하는 가정이 있을 것이다. 그 가정을 위해서 손 한번 내밀어 주고, 그래서 당신이 나가서 노동을 하든 뭐를 하든 당신이 돈을 벌어서 그 돈이 5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그 돈을 만들어서 그 가정에다 던져줘라. 그래서 그 꺼져가는 집에다 희망의 불씨 피워주고, 당신의 급한 일은 자식들 만나러 가고 딸을 만나러 가는 거니까 그때 떠나셔라. 그랬을 때 자식한테 만나서도 딸한테 만나서도 떳떳할 거 아니냐. 우리처럼 쓰러져가는 가정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그 집 살리고 오느라고 조금 늦게 왔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식을 만나야 떳떳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자그마한 희망이 설레임이 일어나는 듯한 눈빛이 보였습니다. 됐구나. 예, 이분한테 해야 될 일이 생겨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지금 이 희망,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못 만들어내니까 그 절망 속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어떠한 일이든지 내가 할 일이 이것이로구나 하는 그것을 만들어 드리니까 가슴에 자그마한 설레임이 생겨난 거.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느 목사님하고 같이 오셨었는데 목사님하고 같이 돌아가셔서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돌아가신 줄 알고 문 열어보면 주무시고 계시고, 돌아가신 줄 알고 열어보면 주무시고 있고, 이제 그 오랫동안에 10년 동안에 이 어깨에 짊어졌던 그거가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는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정말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열심히 사시고 계세요. 그러면 이분한테는 왜 그런 것들이 왔냐면 설레임이 사라진 겁니다. 이분을 만약에 우울증, 불면증 환자라고 보고서 약을 처방했다면 그분을 위해서 처방할 수 있는 약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한테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라고 쳐다본 것이 아니라 이분은 꿈을 잃어버렸구나. 가슴에 설레임이 없어져 버렸구나. 이것을 쳐다봤다면 이분한테 설레임을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그분이 삶의 희망을 살을 수 있는 꿈과 희망, 목표를 설정해 준 겁니다. 예,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가정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의 주부들은 얼마나 꿈을 많이 잃었습니까? 그렇죠? 특히 그 어느 나라보다도 길게 얘기 안 하더라도 일제강점기, 6.25 사변, 아직도 이산가족의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 그 다음에 IMF, 그 다음에 우리 총체적인 사회 위기 속에서 만나고 있는 어떤 사회적 갈등, 얼마나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집집마다 대문 열고 들어가 보세요. 사연 없는 집이 어디 있나? 예.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대문 여는 거는 고사하고 냄비 열어보세요. 다 끓고 있어요. 다 끓고 있어요. 예, 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게 사는 모습이고 다 그렇습니다. 또 갱년기 찾아와서 또 우울증이 찾아오고 다 옵니다. 이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여기에다가 무엇을 실어드려야 되느냐면 설레임이 일어나는 일. 그 다음에 긍정적인 요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자꾸 심어줘서 동기부여를 만들어줬을 때 거기로부터 자연스럽게 빠져나올 수가 있고 깊은 물 속에서 올라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러한 갈등이 너무 심할 때는 사실은 이렇게 마음가짐만 갖고서 너무 버거울 때가 많아요. 예, 너무 버거울 때가 많은데 이제 이럴 때를 위해서 제가 또 음식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면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음식이 좋습니다. 이제 요거는 맑은 물이 들어오면 흙탕물은 없어지지만 들어오는 물이 흙탕물이라면 계속 이거는 이제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꾸 좋은 생각을 하고 희망을 갖게 만들고 계속 그런 연장 속에서 마음에 힘든 이 짐이 내려앉도록 하자 하는 그 뜻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적어봤고요. 이제 숙면과 우울증을 돕는 바나나 타락죽 이렇게 됐습니다. 예, 타락죽. 타락죽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름이 좀 그렇긴 하네요. 타락했다. 타락한 사람을 위한 이제 근데 타락죽은 전통적으로 우리 궁중에서 궁중에서 임금님들이 많이 이제 속이 불편하고 그 원기가 떨어져서 기력이 떨어졌을 때 이게 회복했던 보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이것은 뭘로 죽을 끓이는 거냐면 우유로 죽을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로 끓인 죽이라고 해서 타락죽이라고 이제 이렇게 불렀는데 요 타락죽에다가 약간의 응용을 가합니다. 뭐를 가하느냐면 바나나를 넣습니다. 아까도 소화기 장애를 갖고 있을 때 바나나가 유의한 작용을 했는데 여기다가 바나나를 집어넣게 되면 이 바나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성분의 작용에 의해서 세로토닌이라는 성분이 나와지고 세로토닌이 나오면 기분을 굉장히 업시키고 밝게 만들 수 있고 또 이것이 저녁에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수면을 도와주게 만드는 이제 이러한 작용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무엇을 더 섞었느냐면 약간의 쌀룬
쌀눈에는 가바라고 하는 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마오리자놀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 얘네들은 자율신경을 조절하고 굉장히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수면을 도와주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쌀눈들 많이들 뭐 다이어트에도 이용하시고 많이들 하시죠. 예, 그래서 그 쌀눈을 이용하고 또 바나나처럼 피도 맑게 만들지만 머리를 맑게 만들고 그다음에 트립토판 성분이 많아서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켜주고 있는 콩을 이렇게 만나게 하고 또 호두를 섞어서 만드는 이런 기본 타락죽을 바나나 타락죽으로 이렇게 응용을 해서 이것을 만들어 드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꾸준하게 만들어 드시게 만드니까 이분이 엄청나게 날이 가면 갈수록 보양식도 되고 또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서 옆에서 이 어떤 영양학적으로 또 음식으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같이 손잡아 주게 되면 웬만한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혼자만의 세계에 있다. 주변이 다 사라졌다라고 느끼는 그 고통 속에서 이분들이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절은 약을 주고 알파고 같은 로봇한테 부탁하는 시절이 아니라 어떤 시절이어야지 돼요? 같이 안아주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손잡아주고 하는 이런 공감의 시대가 열리지 않으면 앞으로 시절은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일 다 뺏기고 저기한테 다 넘겨주고 앞으로 뭐하고 살으시려고요. 예, 서로 정 나누고 손잡아주고 그리고 힘들어하시는 분 같이 부둥켜 안고 같이 울어주고 이렇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데 이랬을 때 우리가 음식 이야기는 한없이 중요합니다. 예, 한없이 중요하고 또 우리 어머님들이 또 우리 주부님들이 음식의 주인이라고 하는 우리 어머님들이 바로 그 일들을 담당을 해주셨을 때 사회는 훨씬 더 건강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는 참 너무 예가 많아서 한정된 시간에 다 드리기는 너무 어렵지만 이런 예도 있었습니다. 배가 아파해요. 배가. 이유가 없이 맨날 배가 아파. 그래서 병원에 가서 배가 아픈 약을 사다가 먹고 이렇게 하는데도 안 나. 배가 아픈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실질적인 뭐 체하고 가스가 차이고 대변을 못 봐서 배가 아프신 분들도 많지만 배가 아프신 분들의 대부분은 스트레스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주부님들이 자세히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세요. 배가 아프다고 늘상 이야기하시는 분들. 또 아니면 자녀분들 중에 학교 가라 그러면 배 아프다고 하는 자녀분들. 예, 이런 경우에 그거를 무심코 학교 가기 싫구나가 아니고 제가 학교에서 무슨 스트레스를 갖고 있지는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 배라고 하는 거는 위장도 마찬가지고 배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바로 배입니다. 예,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네, 그렇죠. 예, 일이 조금만 잘못돼도 꼬인다 꼬여. 장이 꼬이죠. 예,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그리고 불편한 사람하고 식사하면 어디가 소화가 잘 돼요? 안 되죠. 여기가 다 체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전부 스트레스와 관련된 부분은 1차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올 때는 어디로 들어오냐면 위와 장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그마한 단서예요. 자그마한 단서인데 그거를 보고 그분이 숨어 있는 그 마음속에 응어리를 찾아내서 그것을 공감하고 그것을 풀어드리는 노력들이 결국은 그분을 건강한 곳으로 밝은 곳으로 끄집어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다. 예,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제 해나갈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정말 잘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면 우리 음식이 정말 위험해. 우리가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들이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죽고 비료, 농약에 의해서 지어진 그것들이 우리 식탁에 올라와서 일단은 우리 식탁을 위협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거가 뭐냐면 생명이 없는 음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지금 써놨지만 환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먹는 것 때문에 질병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것들의 대부분들은 이 정말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GMO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유전자 조작. 정말 위험합니다. 내용을 조금 더 깊게 쳐다보면 이것은 우리 소비자들, 특히 주부들이 지혜로워지지 않으면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GMO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자폐 발병률 1위가 너무 많아요. 대장암, 갑상선암, 자살률, 유방암, 치매 등등 1위가 너무 많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GMO 소비량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GMO가 들어온 1990년대서부터 우리나라에 급격히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정말 똑똑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소비자들에 의해서 생산자는 소비자의 욕구를 맞춰주기 위해서 물건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대부분은 무엇을 찾고 무엇을 추구하느냐면 더 이쁘고 아름답고 더 맛있는 거, 이거 지금 추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나니까는 그러한 맛을 만들어내고 더 이쁘게 만든, 더 아주 컬러가 이쁜 이런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생산자, 그러니까 이 어떤 씨앗을 만들고 공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런 쪽에 연구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것을 좋아하니까 우리 소비자는 더 푸른 색깔이 나는 그 상추를 좋아하니까 농민들은 거기다가 질소 비료를 더 뿌려야지. 그래서 그거하고 이 구워놓는 고기하고 만나게 될 경우에 우리 몸 안에서는 여러 가지 발암 물질이 생겨나고 이제 이런 건데 가장 현재 우리 식탁을 위협하는 1번째는 바로 이 GMO 유전자 조작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정말로 우리 주부님들의 몫이다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런 그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 오늘 저녁 꾸며진 식탁이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생명도 없고 아무런 그 일꾼도 없는 인스턴트 식품. 예, 여기에 너무 만연이 돼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지금 건강을 잃어가고 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가 우리가 고민을 해줘야지 되는 그러한 부분이다. 그래서 잘못된 음식의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름다울 미자, 또 하나는 맛있을 미자. 얘네들에 의해서 지금 역습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야 돼.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혀라고 하는 녀석은 요걸 되게 좋아하고 눈이라는 녀석은 얘를 제일 좋아해요. 예, 그렇죠. 요것만 갖고 자꾸 찾아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건강을 잃어버릴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 주부들이 지혜로워야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해야 될 문제점, 지적해야 될 것들은 너무 많지만 이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푸드 닥터의 길, 앞으로 향후 10년 뒤에 가장 인기 있을 직업이라고 얘기하는 푸드 닥터의 길, 음식이라는 달구지에 건강을 싣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왜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감동과 공감과 감동, 소통의 시대가 이제 앞으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느냐면요. 저희가 이제 그 약국에서 손님을 상담하고 아까처럼 그렇게 그 삶의 끈을 놓을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그분한테 증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이제 음식을 만듭니다. 음식을 만들 때 어떠한 느낌이 오느냐면요. 정말 이 음식을 먹고서 우리 환자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이걸 먹고 정말 이제 밝은 모습으로 확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 감정이 사람이라면 전부 여기에 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감정을 가지고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마치 어머님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 자식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 때 그 마음, 어쩌면 그거보다 더 강한 마음으로 환자를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음식은 환자한테 갔을 때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얘기하는 화학적인 약보다 더 훌륭한 약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뭐가 담겼어요? 그 안에 내 마음이 담겼고 사랑이 담겼고 희망을 담아서 놓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드시게 되면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바로 치유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푸드 닥터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공감과 소통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공감과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음식 이야기는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야 되고요. 아파하는 마음이 담겨져야 되고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담겨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절대 상대방한테 전달이 안 될 것 같잖아요. 핸드폰 요즘에 다 쓰시잖아요. 핸드폰을 쓰시는데 이 핸드폰에 전화번호를 꾹꾹꾹꾹 누르면 내가 걸었는 그 핸드폰으로 연결이 되죠. 예, 끈도 없고 전기선도 없는데 다 가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드리면 음식 치유의 이야기는 레시피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감과 소통을 여는 사랑의 이야기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부님들의 몫이고 그 주부님들이 푸드 닥터가 되었을 때 대한민국은 건강하고 밝은 사회로 바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들어주시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